네, 안녕하십니까. MPATV 박태양입니다. 오늘은 매경부동산 사업단 세무분야 자문위원 이강호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네. 저는 지금 세무사로서 22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과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세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학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 관련 세법 전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다소 생소한 그 네. 세무 분야인 것 같기도 네. 한데 오늘은 어떤 내용 네. 전달을 해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건설하고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네. 제가 국세청에서 14년 근무를 했고 네. 세무사 한 지가 지금 22년 정도 됐는데 네. 주로 부동산 개발과 건설 쪽에는 이 금액이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세무 이슈들이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그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은 이 건설, 이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세무적인 어떤 세팅을 잘못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런 네. 전문 디벨로퍼 이외에 네. 그런 뭐 소형 개인 네. 개발업자 네. 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 개발업 관련된 세법이 네. 어려워서 좀 난항을 겪을 것 같은데. 요즘 그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소형 개발 사업 네. 그 부분이 과거에는 그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었고 요즘은 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특례법에 따라서 네.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이 세무상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네. 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네. 그 개인 뭐 소형 개발업자 네. 분들이 이런 개발업하는 과정에서 네. 그 세무 리스크를 네. 줄이려면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가장 좋은 부분이 네. 그 시행 사업이라든지 시공 사업을 할 때 네. 대표님이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부분은 전문가, 이 부분에서 가장 잘한 전문가를 찾아서 네. 상담을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관련 세법이라고 하면 네. 좀 생소하니까 일반적인 세법이랑 네. 크게 다르다고 보면 될까 어떻게 보면 될까요? 상당히 이제 많이 다르죠. 네, 그 혹시 그 요즘 세관에 해야 되는 네, 그 양포 세무사라는 말 혹시 대표님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네. 어떤 의미죠? 양도소득세가 네. 너무 어려워서 네. 취급을 안 한다고 세무사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세라는 것 자체가 네.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재정 수입 확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에 따라서 네, 그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네. 법에 따라서 규정을 해야 되고 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네,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가 이 조세 이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 조세의 기능이 어떤 조세 징수라기보다는 이 정책적 목적, 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교정적 과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이 교정적 과세라는 것은 이 경제의 어떤 현상에서 그 외부 불경제를 네, 치유하는 수단으로 이제 그 조세 정책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세법이 나뉘어집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는 그 우리 세금 여러 가지 있었습니까? 네, 그 중에서 왜 담배 서비스라든지 네. 주세를 과세하는 목적이 뭘까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재정 이론적으로 수입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재정 수입이 목적이지만은 네, 거기에는 뭐 담배라든지 술을 많이 먹으면은 국민의 어떤 이 건강에 해악.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금도 이런 정책적인 목적을 하다 보니까 네, 세법이 저희가 그 2017년도 뭐 파리 대책, 부동산 대책 아시잖아요. 네, 파리 대책을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조항이 지금 25번이 걸쳐서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법이 너무 난해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조차도 네,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포 세무사라는 네. 어떤 웃지 못할 네. 그런 신조어까지 이제 생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주세 담배세 네.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물론 뭐 재정 수입 확대 네. 목적이겠지만 네. 그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거를 방지한다는 네. 뭐 명분이 네. 있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네. 건데 네. 최근에는 그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네. 그냥 난해하고 어렵기만 해서 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세금의 가장 큰 목적은 네. 조세 수입 확보인데 네. 거기에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투기 수요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죠. 금융 정책과 조세 정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게 조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부동산 대책에서 세법을 개정을 하면은 거기에 또 국민들은 순응을 해가지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25번이라는 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전문가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아, 그리고 거기에 그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렇게 많이 개정된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무 리스크가 네.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네. 조세가 어렵다 이런 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중에서 또 더 어려운 것이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예, 혹시 그 대표님께서는 상대성 이론을 그 발표한 그 천체 물리학자가 누구신지 아세요? 아인슈타인 아니에요? 예, 그러시죠. 그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천재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한 말씀 중에 네.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소득세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자기가 직접 세금을 계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천체 물리학자도. 네. 그런데 지금은 네. 저희가 이제 그 같이 볼 부분이 부동산 관련, 건설 관련 세금입니다. 이 부분은 네. 일반 세무 전문가조차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랑같이 그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은 시행사업과 시공사업을 할 때 이 네.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네.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부동산 관련 세법에 네. 대비해서 이런 네. 건설업 관련 세법의 네. 좀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네. 이 건설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세법도 중요하지만은 네. 부동산 개발 뭐 건설 네. 관련 법률이 혹시 몇 개 정도나 되시는지 아세요? 많지 않을까요? 한 1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은 네. 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부동산 개발업법, 네. 개발과 관련된 그리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요즘 그 공공개발에서 한창 그 많이 하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특례법. 네. 그리고 하도급법이라는 주택법, 건축법. 엄청난 많은 법률을 이해를 해야만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이 세법을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 경제라든지 어떤 사회 현상이 상당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특히 보면 요즘 보면은 그 뭐 신탁과 같이 연결이 되고 네. 또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특례법에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택이라든지 가로주택 네. 또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데 우선은 그에 대한 법률을 좀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세법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동산 개발과 건설 쪽에서는 네. 난해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매경 부동산 사업단
세무 분야 자문위원 이강호 세무사님과 함께 그 부동산 건설 개발업 관련 세법을 그 지금 뭐 소형 디벨로퍼나 네, 개발업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네.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략 알아봤는데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건설 시장이나 네.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있는 이슈들 네. 다루면서 또 네. 개발업 네. 입문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이 부동산 개발 요새 이슈가 되는 부분 네. 앞으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만 좀 네. 예를 들어보면은 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다중주택을 개발해서 임대한다든지 분양하는 사업자들 네.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새 이제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공동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할 때 네. 이 발코니 부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 문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시공사와 시행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네.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세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챙겨야 될 건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해하기 쉽게 그 지금 시장에서 이슈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면서 이야기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건설 부동산 개발 관련된 세법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